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이수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10월 2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 또 최상병 특검법, 25만원 지원법, 이 세 가지 법안,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서 거부권, 제2요구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다시 재투표로 가게 되는데 이 중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은 이재명과 조국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자락을 깔기 위해서 계속 추진하는 법안이죠. 자,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 문제로 또 총공세를 펼칠 겁니다. 민주당이 총공세를 펼치면서 이재명의 구형 2개가 나온 이후에 3년, 2년 2개의 구형이 나온 이후에 탄핵 전국을 조성하기 위해서 바짝 방아쇠를 당기고 있는데 이것도 또 하나의 빌미로 삼아서 총공세를 벌이겠죠. 자,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 내부 상황도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11월 위기설, 당연히 11월의 위기죠. 두 건의 1심 선고가 있고 또 거기다가 11월 되면은 10월, 11월에 문재인 소환 정국 전 대통령이 또다시 검찰에 소환되는 뇌물죄로 그 전국이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조국 12명의 조국당 의원들이 있는데 조국이 늦어도 10월 12 지금 10월이죠. 늦어도 11월까지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다. 그래서 구속이 되는 그 상황이 되면은 야권발 빅뱅이 정치권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민주당은 이재명 리스크에 대해서 1심 선고를 앞두고 겉과 속의 반응이 지금 다릅니다. 겉으로는 1심에서 검찰이 사건을 조작을 했지만은 이재명은 계속 사건 조작 이야기를 하죠.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 섞인 이야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정전긍긍합니다. 정전긍긍. 선거법은 1심에서 100만 원 이상, 위정교사는 1심에서 금고형 이상이 나올 게 거의 확실하고 이게 시간 문제이지 대법원 확정 판결되면은 이재명은 다음 대선에도 출마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플랜 B 이재명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에 대비해서 플랜 B를 마련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비명계 친문 쪽에서 플랜 B로 본인들이 당권을 잡아보기 위해서 등장을 해 있죠. 김부겸 전 총리도 서울 광화문에 사무실을 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해철을 비롯해서 친문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얼마 전에 복권됐죠. 또 공교롭게도 딱 그 11월에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도 정계 은퇴를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플랜 B를 담당할 인물들이 지금 일종의 각축을 벌이는 그런 상황이 돼 있죠.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은 친문 비명 쪽인데 친명 안에서도 비명 쪽인데 지금 친명 안에서도 플랜 B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재명 손절을 전제로 하는 플랜 B죠. 그것이 검토되는 징후가 보이고 있고 어차피 11월 되면은 정치권에 야권발 빅뱅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민주당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 분수령이 이제 되겠죠. 11월에 선고 2개. 연달아 그 일정이 잡히자 민주당은 겉으로는 이재명의 무죄를 확신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재명도 이 유정교사 징역 3년이 나오고 나서 첫 번째 반응을 보였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어제 이 유정교사 재판과 관련해서 SNS에 글을 올려서 편집 안 된 원본 녹취 파일을 직접 듣고 유정교사가 맞는지 판단해보라 이렇게 하면서 30분 분량의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올렸습니다. SNS에 올렸습니다. 본인이 직접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녹취 파일 법정에서도 다 나왔고 국민도 들어봤지만은 이재명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많죠. 그런데도 본인은 지지층들은
극성 지지층들은 이재명의 말을 무조건 신봉하니까 지지층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것을 30분 분량의 녹취록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그 녹취록을 자세히 들어보면은 뭐 이제 이재명 쪽에서는 이재명은 이게 조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주면 되지. 이 이야기한 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 씨에게 위정을 교사를 하면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주면 되지. 그런데 김진성 씨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으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게 없죠. 그런데 있는 그대로라는 것은 그 이재명 쪽에서 이렇게 끌개를 짠, 그러니까 변론 요지문도 보내줬죠. 그대로 이야기해주면 된다는 말이지. 이게 무슨 그 진실을 이야기하라 이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서 어차피 세월도 다 지났고 나한테 덮어 씌웠다고 얘기 좀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우리 주장이 담긴 변론 요지서를 보낼 테니 기억을 되살려 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그런데도 이것을 30분 동안 트는 것은 열성 지지층은 듣고 싶은 부분만 듣기 때문에 그쪽에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하는 그런 그 용도로 이걸 올린 겁니다. 그리고 작년 9월에 이재명 그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던 유창훈 판사도 이 위정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것은 유죄가 이제 확실한데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플랜 B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민주당에서는 아직까지는 1심에 나오기 전이라서 지금 초반 전략을 그러니까 구형이 나온 이후의 이 초반 전략을 일단은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런 식으로 공세를 막 펼치고 있습니다. 일단은 1심 나오기 전까지 한 10월 한 달, 그리고 11월 그 중순까지 되겠죠. 하나가 11월 15일이고 하나는 11월 25일이니까.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이 좌파 정당들과 같이 지난 30일 저녁부터 국회 본관 앞에 천막을 쳤습니다. 천막을 쳐서 김건희 해병대원 특검 수용 촉구 이 농성에 들어갔는데 오늘 이것을 거부권을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또 더 세게 또 집회도 벌이고 장애에서 거리로 이제 쏟아져 나가겠죠. 그리고 농성에는 야당 의원들 30여 명이 이미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탄핵 빌드업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빌드업이 거의 끝난 상태고 본격적으로 행동에 들어갈 테입니다. 자, 그렇지만 일단 11월 1심 선고 공판이 나오면은 어떻게 될까? 이게 두 갈래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하나는 이재명과 생사고락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공동 운명체가 된 민주당 의원들이 있죠. 그리고 또 개딸들이 이재명이 법정 구속이 되지 않는 한, 법정 구속이 되면 이제 모든 게 끝납니다. 아무리 그래도 구속이 돼버리면은. 자, 근데 법정 구속이 되지 않으면은 1심이 유죄가 나오고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와도 아마 이재명과 공동 운명체가 된 의원들 그리고 개딸들은 강하게 저항을 하겠죠. 원내에서는 그 의원들은 변호인, 이재명 변호인 출신들이 있죠. 이재명 대장동 변호인 했던 이 사람들이 지금 앞에서 박균택, 이건태 이런 사람들이 김동아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나서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공동 운명체입니다. 이재명과 변호를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변호인 출신들이 이 대검찰 투쟁에 나설 수가 있고 검찰청 폐지 이런 것까지 할 수가 있고 이제 공소유지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법원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당권을 줬지만 이제 막 채찍을 치겠죠. 법 왜곡죄에 판사는 뺐지만 판사도 다시 집어넣는다든가 아니면은 이 개별 판사에 대해서 이 검사들에 대한 것처럼 탄핵을 추진을 하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국회 안에서는 대장동 변호사 출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에 7인회 또 더민주 혁신회의 이런 이재명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세력들이 끝까지 버티겠죠. 자, 열심히 그렇게 유죄가 나오더라도 그리고 장외에서는 또 개딸들이 항의 집회에 나설
게 분명합니다. 1심에서 그게 유죄가 나오면은. 그리고 지금 벌써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부에 이 개딸들이 탄원서를 계속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탄원서를 보내지만은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은 판사들에 대한 좌표 찍기가 극성을 부리겠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으로 과연 이게 야권 좌파 진영 전체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느냐, 이런 그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거법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은 이재명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대권 주자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이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몰리게 되면은 그냥 이재명 보호에만 나설 수가 없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명계, 이낙연과 3명의 김씨 뿐이 아니고 친명계 안에서도 전전긍긍하면서 플랜B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이재명 유죄 선고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말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다. 언론도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상당히 의외인데 누구냐? 전현희입니다. 전현희 최고위원,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저번에 전당대회에서 이재명의 이 지원을 받아서 최고위원 자리에 올랐던 인물이죠. 전현희. 그리고 아주 이 강성 발언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쏟아내고 있는데, 전현희가 이외로 뭐라고 했냐면은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이건 전체적인 이제 그 주장을 계속하죠. 무죄가 나올 거다, 무죄가 나올 거다. 지금 다파 패널들도 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자기 암시 이런 식으로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자, 그렇지만 전현희의 이야기입니다. 유죄 가능성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 유죄 가능성. 또 플랜 B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당에서 당의 분위기를 전합니다. 이 전현희가 말하는 당의 분위기는 친명 지도부의 분위기죠. 친명 지도부나 아니면 친명 쪽의 분위기일 텐데, 유죄 가능성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 당에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법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자, 이것은 법리적, 정치적, 법리적으로야 2심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할 테고, 정치적으로 준비하는 건 뭘까? 일단 이게 탄핵을 암시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위기를 벗어나려는 그런 시도일 수도 있지만은, 이재명 손절도 강범위하게 이 말 속에는 저는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전현희는 원래 문재인이 국민권익위원장을 시켜줬고 친문 쪽이었죠. 그런데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재명 쪽에 일종의 전향을 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친문 출신, 친명 지도부에 있는 전현희가 마치 플랜 B를 검토 중인 것처럼 이야기한 것은 전현희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다. 이것은 전현희가 라디오에서 나와서 이야기한 이야기지만은 같은 생각을, 이재명을 손절, 그러니까는 탄핵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만이 능사가 아니다. 또 그리고 어차피 탄핵은 안 됩니다. 이 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조해주지 않으면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또 하나는 통과를 해도 직무정지가 되지 바로 그때 탄핵되는 게 아닙니다. 헌재의 결정이 나와야 되는데,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저런 논란이 있지만은 현저하게, 중대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탄핵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은 탄핵은 어떻게 보면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민주당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손절론이 플랜 B의 핵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11월 15일, 25일까지 이런 논란이 계속 이어질 텐데, 선거권의 혼술, 그리고 라이브로 보내드리는 선거권의 정치쇼에서 계속 놓치지 않고 그 흐름을 추적해 나가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